고요. 이 진단에 따라서 결국 다양한 치료들이 결정이 됩니다. 치료에 대한 결정도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똑같이 경색이라고 해도 모두에게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얼마나 빨리 왔는지 또는 경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뇌 손상이 이미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치료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냥 약물 치료, 그렇죠? 약물 주입, 주사제나 먹는 약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적극적인 치료는 저 혈전 제거, 이제 피떡을 끄집어내거나 또는 뭐 혈종백, 이제 피가 생긴 부위를 빼어내거나 관을 꽂아서 이제 피를 이제 배액해내는 것들 또는 뭐 우회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이런 것처럼 이제 수술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치료들을 우리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가 무사히 끝나서 뭐 이제 막힌 부위를 뚫거나 터진 부위를 이제 우리가 지혈을 하고 머리에 이제 피떡이 생긴 부분들을 빼내거나 이런 것들을 잘 했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보통 중환자실을 거쳐서 좀 환자가 좀 잘 깨어나는지 뇌 손상에 큰 문제는 없는지 경과는 괜찮은지를 좀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어느 정도 이제 바이탈이 괜찮아지면 이제 일반 병실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그 이후에 얼만큼 뇌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재활과 간병의 시간들이 얼마나 걸릴지를 또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우리가 이런 치료의 과정들을 좀 제가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어쨌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진을 하게 되고요. 그 진단에 따라서 수술을 하냐 또는 수술이 아닌 치료, 비수술 치료를 하냐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요즘 판매하는 치료비라는 담보가요. 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가 수술, 그죠? 수술, 그 다음에 혈전 제거, 그 다음에 혈전 용해 이렇게 구분이 되거나요. 또는 수술, 혈전용해, 중환자실 뭐 이렇게만 구분이 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수술과 수술이 아닌 것들을 분류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결국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검사 결과와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스텐트, 그죠? 이렇게 아까 혈관 조형을 하면서 하는 검사들이 비관율 수술에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여는 그죠? 개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관열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술이 아닌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치료비에 있는 혈전용해제, 그렇죠? 혈전용해제라고 하는 치료는요, 주사제를 그냥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은 아니고요. 수술이 아닌 치료 중에서 많이 하는 좀 중요한 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에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장을 준비하고 있는 혈전용해제 같은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혈전용해제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른 약물 치료들도 있습니다. 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이것만 또 따로 보장하는 특약들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뇌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의 과정들을 거치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로 저희가 옮긴 다음에 보통 하루 이틀 또는 그 이상을 의료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나오고 재활 치료를 하시거나 또는 안타깝지만 사망의 길로 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과거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사망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웬만하면 생존을 시킵니다. 그렇죠? 생존을 시키면 결국은 이 재활과 간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재활과 간병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냐. 우리가 재활 치료는 단순히 뭐 물리치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재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많은 것들을 같이 역할을 해내는 좀 이제 그런 복합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다리를 쓰는 물리치료, 손을 쓰는 작업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삼킴치료 같은 다양한 치료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드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재활은 보통은 몇 개월에서 몇 년 이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필요한 게 결국 간병인, 나의 치료를 도와주고 날 옆에서 보조해줄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간병인 비용이 보통 하루에 15만 원 내외 또는 그 이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럼 한 달에 거의 500만 원이 간병인 비용입니다. 근데 간병인 비용은 아직까지 그쪽 국민건강보험도 되지 않고 실손에서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이 환자들이 제일 부담이 되는 비용이 이 간병인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간병인 보장을 따로 가입하셔도 좋지만 치료비를 잘 구성하시면 이런 치료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 보장을 받으면요. 몇 천에서 억 단위도 나오는 게 치료비거든요. 그럼 그 치료비를 잘 받아서 여기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뇌질환으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시면 병원비 자체는 정말 뭐 2, 300 얼마 안 나오실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재활과 간병에 드는 비용들이 몇 천만 원 이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고객님. 그때 제가 치료비를 좀 예를 들면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고객님이 최대 몇 천에서 뭐 1억 이상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걸로 여기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우리가 컨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계적으로 20번 비일까요? 2천만 원 항암 약물을 치료